네, 예전에 공개를 했듯이 저는 19살부터 테슬라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다 이번에 하락이 크게 왔죠.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크고 작은 하락을 여러 번 만났지만 지금 같은 하락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역사적인 하락장이죠. 원래 플러스 50%였던 제 계좌 총수익이 현재는 마이너스 50% 정도가 되었네요. 제가 부모님 계좌도 맡고 있는데 비슷해요. 아마 최근에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면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최근까지도 테슬라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어요. 일단 증거는 띄워드릴게요. 요즘 테슬라가 워낙 이슈인데 기업의 성장과 별개로 오너 리스크가 생긴 건 개인적 판단으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뒷부분에 할 거고, 그 전에 먼저 종목과 상관없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저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왜 못 버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장기 투자 막상 해보니까 뭐 별거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크게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왜 어떤 이유로 나가 떨어지는지, 지금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털리고 주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한테도 주변에서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특히 저는 테슬라미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했냐 하면, 자 여러분, 이 차트를 보면 어떠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의 차트인데요. 이 엄청난 하락폭도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져요. 지금 상황도 현재에는 엄청난 제한 같고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어딘가에 숨겨질 정도로 작아져요.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부터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24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의 선반영 특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는, 즉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상황을 예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상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할인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넣고 있는데 만기 금액은 똑같이 돌려준다고 하고 월 납입금을 50만원으로 줄여준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매달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펀더멘탈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종목을 샀던 이유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는. 자, 그럼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번 테슬라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시장의 예측치를 윗돈 것 뿐이지 전년 대비 인도량이 40%가 증가했어요.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도 압도적이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의 가격 인하를 보고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고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는 건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테슬라의 생산 능력과 마진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 판매량이 떨어진 이유는 오직 높은 가격과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한 저가 차량의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 때문이에요. 자, 근데 중국에서의 전기차 보조금은 작년에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가격을 낮췄어요. 이러면 당연히 테슬라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와 똑같이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5에서 6%인데 반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7.2%예요. 따라 할 수가 없겠죠. 이건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많이 사용해왔던 전략이에요.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요. 결국 이렇게 앞으로 테슬라는 이익을 독점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이슈로 인해서 CEO에 대한 신뢰감이 하락하고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하락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엄청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일론에 대한 믿음이 테슬라 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면 비중을 조절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10년 뒤에 돌아봐도 이게 테슬라에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일까? 우리가 10년 전, 그러니까 대충 뭐 2012년, 2013년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이슈가 여러분이 목표한 테슬라 투자 기간 동안에 테슬라에게 큰 문제를 안겨줄 것 같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시면 되고, 또 아니라고 한다면 또 그에 따라 해오던 대로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유튜버분들의 댓글을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위험한 투자를 부추긴다느니 뭐 이런 댓글이 많던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자산관리와 투자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아예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때도 그랬고 뭐 누가 강요한 적도 없고 강요를 했다고 한들 투자를 하는 건 결국 본인이에요. 뭐 이야기가 샜는데 오늘 너무 뻔한 이야기만 했죠. 근데 그만큼 주식시장에서의 하락장은 뻔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번 하락장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의 투자 스토리에 멋진 무용담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때를 버티고 돈을 벌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끌어당기며 봅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